정말 논란이 많았던 화제의 동영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2년 연속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다. 국정 운영권을 안 가져왔으면은 아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 화제의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저하고 보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매달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자, 2년 연속 참석한 것도 아주 이례적인 거죠. 힘받아서 이례적인 거예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데 가면 뭐 지지도 안 해주고 뭐 지지율도 30% 이러니까 그것도 무너졌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도 이렇게 여기 오면 힘이 난다는 거죠. 다 같이 이렇게 또 뵈니까 정말 서문시장하고 국힘 연찬에 오면 힘이 납니까? 제가 일방적 지지를 해주니까요. 정말 여러분 보니까 그 대선 때 일들이 아주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고 했는데 저는 당선인 시절이나 또 취임하고 나서나 저는 늘 선거에 취임 나선 후에도 후보라는 대통령 아닌 후보라는 생각이 있지 않아. 대통령의 이거 이유를 배반적이지 않아요. 하고 지지받고 여태까지 해왔던 해야 하는 후보다라는 생각을 1년 반 동안에 해왔던 행태가 대통령 아닌 후보라는 생각이었나요? 그 초심으로 마지막 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 말과 행동이 달라요.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초심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뛸 거다. 선거 때부터 우리 헌법에 적시된 자유민주주의, 초심, 자유시장경제 체제라는 것을 자유 바탕으로 해서 미친 자유죠. 자유와 자유, 연대, 인권, 법치, 외교, 공정 그리고 정의, 공정 남북한에만 매몰 하나도 안 맞는 얘기지. 인권이 어디 있고 나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글로벌 중추국가 경의 확대 외교 지평이 이런 것을 자,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인권이니 법치니 하나도 안 맞죠. 인권 압수수색 300번 하는 게 인권인가요? 인권이 지금 완전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보면 소수자의 인권이라든지 지금 그 노동자들의 인권을 완전히 다 말살시키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의 인권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근로자들 아닌가요? 근로자들 인권을 다 죽여놨잖아요. 노동 3권도 무시하면서. 법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하고 있죠. 지금 보면 외교 지평을 확대했다. 동의하기 선뜻 어렵습니다. 하지 않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업도 망하기 전에 기업을 보면은 아주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망하기 전 기업은 겉은 화려하지만 채워진 게 없다. 그 기업을 이수해 보면 안에가 아주 형편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또 기업의 자금도 없는데 사람은 또 많이 채용해서 직원 숫자도 많고 벌려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윤석열 얘기는. 분식이고 겉만 화려하지만 채워진 게 없다. 대한민국이.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 정말 그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이 문제의 발언이죠. 말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아찔하다 이거죠.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찔하네. 야, 이거 완전 미친 발언이죠.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정 운영권을 안 가져왔으면 아찔했다. 아찔할 뻔했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경제 지표가 다 추락해가고 있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 자체가 다 지금 하향됐어요. 큰일 났어요. 가게들은 부채 때문에 지금 다 죽어나고 있고 윤석열 이후에 수출도 안 되고 있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수입도 감소하고 수출도 안 되고 있고.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빤빤하게 두 눈을 뜨고 얘기할 수가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완전 거짓말입니다. 지표들이 다 말해주잖아요. 저는 뭐 국가하고 내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최악이에요, 최악.
자그마한 기업이라도 잘 되려 그러면은 와, 진짜 저 얘기를 했네요. 투자자, 주주, 거래 상대방 또 정직하고 알뜰하게 운영이 된다. 대출해준 채권 이게 기업이 정직 알뜰. 늘 보고하고 윤석열의 입에서 정직과 알뜰이 나오나요? 공정과 상식이 나오나요? 처가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는 그 사업에 맞게 검찰이 카르텔만을 위해서 자기들 활동하지 않았나요?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걸 고민해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 협심? 효율화를 위해서 협심을 누구와 협심을 합니까? 국가도 야당과 대화하지 않은 사람이 협심을 야기할 수가 있나요? 국회의원의 3분의 2 가까이가 야당인데 어디 벤츠 600하고 뭐 이런 고급 승용차 막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망하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고급 마찬가지. 승용차 굴렸다는 얘기예요. 정부도 선거 때 표 좀 얻어보려고 이 재정을 부풀리고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긴축 예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 죽어나는데 긴축 예산 하겠다는 얘기예요. 벤츠 타고 다닐 수 없다. 나라가 망하는데 바로 윤석열 당신 때문에 망하는 거죠. 윤석열 때문에 망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엉망 정책 때문에 망하는 건데 그리고 거두고 있어요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도 하나씩 열어보면은 정말 이게 내실 있게 무슨 뭐 생산성이 있는 어떤 사업을 해 놓은 건지 이게 무슨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나라가 부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 부실해졌겠어요?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 아니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해야지. 그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또 어떠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도 얘기하는 거죠. 이념.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과 철학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과 철학이 있나요?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술이나 먹을 줄 알지 뭐. 철진한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철학이 필요해. 윤석열의 입에서 철학을 얘기합니다. 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뭐 실용이다 하는데 저는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술 먹고 철학과 없이 자기 편 챙기기, 자기 식구 챙기기, 가족 챙기기. 우리가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딘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념과 철학에 대해서. 정말 그 국가 안보 또 군 공안기관 공권력을 집행해야 되는 이 법집행기관 이런데 또 우리의 이런 그 경제 이런 정책들 세부적으로 뜯어보니까 이거 정말 표도 안 나고 이거 조금씩 내실 있게 만들어 가는데 벌써 1년 한 서너 달이 훌쩍 지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협치를 안 하는데 뭐 대화를 안 하는데 뭐 이게 뭐 있어? 그래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죠. 야당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했나요? 이런 세력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것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이것도. 뭐 협치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 이렇게 힘을 합쳐갖고 성장과 분배를 통해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이거는 뭐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방향 자체가 다르다 지향점이. 그러니까 자기 꼴리는 대로 멋대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타협이라는 거는 늘 해야 되는 것이죠. 정치 그 영역에서의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통합과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 어떤 기제를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인지 그거부터가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우리 국가를 어떻게 야당은 배제하겠다는 얘기예요. 배제하고 지향점이 다르다.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 너희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당과 정만이나 두고 국힘당과 정부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다양한 상임위와 우리 의원님들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정말 정신없이 지내시는데 이렇게 연찬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기투합도 하고 우리 스스로 함께 또 성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연찬에 국무위원들도 다 자리하고 또 대통령실의 수석 이상들도 다 참석을 해서 사실은 여러분하고 이렇게 하룻밤 같이 잠도 자고 또 밤 늦게까지 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아무래도 우리가 국민들 다 보시는데 뭐 소주 한잔 하기도 좀 술 얘기 어려운 여건하에서 그러기도 어렵고 우리가 애들이 같이 하는 시간을 좀 귀중하게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당정 또 내각이 함께 청와대 수석들도 다 참석을 한 모양이네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잘 잡아가지고 도선 방향 잘 잡아서 정기국회 잘 치러내자. 정기 국회도 잘 치러내고 그리고 하여튼 결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갈 방향은 결국은 국민을 위하는 건데 그건 너무 막연합니다. 저는 우리가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 자유 지겹네요. 진짜로. 시장 경제. 우리 글로벌 중추국가. 이야, 과연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될 다양한 법 자유와 시장 경제를 말할 수 있나요? 스탠다드에 부합을 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의 민생과 경제를 펼치는 것은 우리가 참여해야 될 시장을 키우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전체적으로 후퇴되지 않았어요? 뛰어들어가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뭔지 윤석열이 말하는 다 함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제도와 법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고 거기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폐기하고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연찬에 2년 연속 많은 기가 참여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부적절했죠. 윤석열 여러 파이팅! 파이팅!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여도합니다. 또 아직 코미디에 코미디. 차지해. 네, 코미디입니다. 자, 나라가 파탄나고 있고 거덜나고 있다. 우리가 협심해서 정권을 안 찾아왔으면은 아찔할 뻔했다. 이러기에 발언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무위원들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여러분 정무직 정치인이라고 그랬어요.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고 정무직 정치인이다. 소신껏 가만히만 있지 말고 막 나가 싸워라. 발언하고 소신껏 발언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막 말해라. 싸워라. 여지 가열차게 싸워라. 그런 취지로 말한 거야.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니까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가 막 거칠어집니다. 막 설전을 하죠. 설전을 하고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고 정무직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요.
그런 윤석열의 태도입니다. 막 나가 싸우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가만히만 있지 말고 그럼 내가 점수를 후하게 주겠다. 다 커버해 주겠다. 면피해 주겠다. 문제가 있어도 커버를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윤석열식 보수 정치가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 식구는 철저히 챙기는 끝까지 챙기는 그런 스타일. 그것이 이번에 이제 해병대 그 최상병 사건에서 나타났잖아요. 1사단 해병대 1사단장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사람 보호하려고 하는 수사에서 빼라고 하는 듯한 그런 지시를 했죠. 보니까 지시를 한 듯한 그런 녹취록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여튼간에 윤석열식 그런 처리 방법입니다. 나가서 싸워라. 너희들은 정무직 정치인이다 이거죠. 정치인 나가 싸워라. 정권을 안 찾아왔으면 이 나라가 거덜나고 파탄나고 아찔할 뻔했다. 지금 전혀 거꾸로죠.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아찔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금 나라가 경제가 힘든 것은 중국과의 무역이 다 죽어서 그래요. 러시아와의 무역이 다 죽었습니다. 동남아 무역이 급격히 감소됩니다. 중국과의 무역 감소와 더불어서 일본은 아마 씨알택이 높잖아요. 우리 건 뭐 수입도 많이 안 해가는데 일본 애들은 대한민국 제품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일본과의 연대만을 강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루속히 대한민국 3년 반 기다리기 어려워요. 어떻게든 해서 중간에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그럴 리가 만무하겠죠. 하루속히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중간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바로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서 많은 국민들이 계몽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꾸 많아야 돼요. 자, 저는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